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테슬라가 영국과 이탈리아에 2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설을 짓습니다. 독립에너지 기업 네파워와 단일 계약을 맺었는데 영국과 이탈리아 전역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깔기로 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니 남는 전기를 모았다가 모자랄 때 푸는 대형 배터리가 재생에너지 시대의 필수 설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최대 50억 달러에 이르는 더 큰 사업의 첫 단계입니다. 넷파워는 테슬라 대형 메가팩 배터리를 쓰고 여기에 테슬라의 에너지 거래 기술을 더해서 전기를 언제 저장하고 언제 팔지를 시장 수요와 가격에 맞춰서 최적화합니다. 전기값이 쌀 때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파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인데 배터리라는 하드웨어에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첫 단계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5개 사업으로 시작하고 길게 보면 저장 용량을 1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넘게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계약한 25와트시도 큰데 이걸 4배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라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오래갈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건설 비용은 40억에서 50억 달러로 잡히는데 앞으로 20년간 15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한 번 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장기적인 장기 매출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25기가와트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메가팩 한 대가 5메가와트시니까 25기가와트시면 메가팩이 약 5,000대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5,000대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작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덮을 만한 양인데 이게 한 계약에 담긴 규모입니다. 일반 가정으로 치면 수백만 가구가 몇 시간 동안 쓸 전기를 저장하는 수준이고 테슬라 스케일에서 보면은 26년 1분기에만 8.8기가와트시를 배치를 했고 25년 4분기에는 14.2기가와트시를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인터섹트 파워와 맺은 단일 계약이 15기가와트시였던 걸 떠올리면 이번 25기가와트시가 얼마나 큰 건지 가늠이 됩니다. 그러니까 25기가와트시는 한 분기 배치량을 훌쩍 넘는 대형 계약인 것이죠. 한 건 한 건 놀랍다기보다는 이런 기가와트급 계약이 끊임없이 쌓인다는 게 핵심인데 테슬라 에너지는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모자란 유일한 사업부라 휴스턴 메가팩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이런 계약을 훨씬 빠르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아니라 만들 공장이 모자라서 못 파는 상황인데 이건 사업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고민입니다. 공장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 곧장 따라 늘어나니 에너지 사업이 테슬라의 새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미러 오토메이션, 아시아 옵티컬 같은 기업과 손을 잡고 옵티머스 3세대 대량 생산에 속도를 냅니다. 양산의 관건은 부품을 안정적으로 대줄 협력사를 확보하는 것인데 테슬라가 그 공급망을 빠르게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러 오토메이션은 로봇의 하모닉 감속기와 관절 모듈을 주로 공급하는데 하모닉 감속기란 모터의 힘을 정밀하게 줄여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사람 손으로 물건을 섬세하게 쥐듯 로봇이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이 감속기가 필수라서 옵티머스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으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서 미러는 중국 커다리와 함께 태국 라용에 합작 공장을 세워서 감속기와 로봇 구동장치, 정밀 부품을 만듭니다. 중국과 대만 부품사들이 태국에 생산 거점을 차린다는 건 관세 부담을 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대려는 포석입니다. 커다리가 이미 가진 공장 공간을 활용한 터라 양산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의 시각 시스템은 아시아 옵티컬이 맞는데 구면과 비구면 렌즈 기술로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부품을 만듭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렌즈인데 로봇이 주변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려면 이 광학 부품이 필수이죠. 품질도 결정적입니다. 이 부품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27년에 걸쳐서 양산에 들어가는데 부품 공급사가 합작 공장까지 세우면서 움직인다는 건 옵티머스 양산이 곧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감속기나 정밀 렌즈처럼 만들기 까다로운 부품의 공급망이 갖춰지면 대량 생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핀란드 교통통신청이 자국에서 테슬라 FSD를 승인할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나라마다 승인 절차가 달라 FSD 확산이 잦았는데 한 나라씩 문이 열리면 거대한 유럽 시장 전체가 차례로 풀릴 길이 생깁니다. 이 기관은 유럽연합 차원의 승인 절차에 참여하면서 테슬라와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시스템 안정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네덜란드가 내준 임시 형식 승인을 기준으로 삼되 핀란드 현지 사정을 엄격하게 들이댑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FSD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빙판길과 폭설, 흐릿해진 차선처럼 핀란드 특유의 도로 환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집중합니다. 승인되면 핀란드 도로로 달리는 신형 테슬라 약 6,500대가 먼저 깔리고
빙판과 폭설이 잦은 핀란드에서 통과하면 까다로운 북유럽 환경에서도 FSD가 검증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로 퍼지는 데 힘이 실립니다. 테슬라가 독일 그렌하이데의 기가 베를린에서 공급망 프로그램 매니저를 뽑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판매가 다시 살아나는 와중에 생산 거점의 핵심 인력을 충원한다는 점에서 회사가 유럽 수요 회복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공급망 조직과 경영진, 엔지니어링, 영업, 재무, 제조팀을 잇는 핵심 자리인데 주요 차량 사업의 공급망 전략을 짜고 부품 가격과 개발 비용을 협상하며 공급업체가 테슬라의 품질 기준을 맞추도록 관리합니다. 차량 사업을 키우려고 공급망 인력을 보강한다는 건 유럽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망 관리자는 부품을 제때 적정 가격에 확보해서 생산이 끊기지 않게 하는 자리라서 이런 인력을 충원한다는 건 새 차량 프로그램을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만들어 현지에 파는 구조를 강화하면 관세와 물류 부담을 줄이면서 유럽 시장 대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테슬라의 유럽 인도량이 28,610대를 기록했는데 EU 안에서 21,767대로 1년 전보다 100%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1년 만에 2배로 뛰었다는 것인데 유럽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거둔 숫자라서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4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지던 부진을 떨쳐냈습니다. 1년 넘게 판매가 줄던 흐름 속에서 4개월 연속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고집하는 수요와 거센 경쟁,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를 둘러싼 불매 움직임까지 겹친 악조건을 뚫고 거둔 반등이라 더 값진 성과입니다. 그리고 요즘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운데 테슬라 주주라면 짚어볼 만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가 팔지도 않는 주식에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해외 기업이 합병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자동으로 전환되면 한국 세법상 이걸 매도로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로켓랩 주식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1:1 전환이 됐는데 판 적도 없고 현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양도소득세가 매겨진 사례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끼리 주식을 교환할 때는 세금을 밀어주는 특혜가 있었는데 해외 기업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테슬라나 스페이스X처럼 장기 보유자가 많은 성장 투자자에게는 특히 민감한 사항이고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주식과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라 만에 하나 주식이 자동 전환되면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 문제를 비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한 번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내 종목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게 저도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하나 찾았는데 종목이랑 매수가, 수량만 나오면 대충 감이 잡히는데 이런 합병이나 전환 이슈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 미리 세금 구조라도 알아두면 나중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한 해에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서 공제도 달라지니까 미리 계산해두면 매도 시점을 잡은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 생태계 뒤에서 미 연방정부 전체가 극비리하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시장의 루머가 아니라 미 연방항공청이 2026년 1월 공식 발행한 스타쉽 슈퍼헤비 발사체 최종 환경평가 영향서 미 항공우주국 감사관실이 2026년 3월 발표한 HLL 계약관리 보고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트럼프 행정부 1년차 S&T 하이라이트 문건을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나사는 HLS 프로그램 도입 이후 이미 69억 달러 투자를 했으며 2030년까지 총 1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의 예산을 스타쉽 개발과 달 탐사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관련 계약 규모만 해도 아르테미스 미션을 포함해서 43억 달러에 달하죠. 여기에 미 국방부와 연방항공청뿐만 아니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까지 총동원되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영토 확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2025년 12월 전격 서명한 미국 우주 우위 확보의 행정명령은 2028년까지 달 표면 유인 착륙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상시적인 달 기지를 구축하려는 초강력 국가안보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명운과 주 단위의 안보 자금이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일까요? 대중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만 주목하지만 연방정부의 문서가 가리키는 진짜 핵심은 테슬라의 에너지 하드웨어가 스페이스X의 발사 기제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FAA 최종 보고서 발사기지 인프라 명세서를 보면 스페이스X는 케네디 우주센터의 연간 44회의 스타쉽 발사와 88회의 전격적인 착륙 미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진제 생성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의 랩터 엔진은 액체 산소와 액체 메탄을 극저온으로 얼려 사용하는데 이 거대한 우주 연료를 민간 공장에서 트럭으로 실어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기지 내부에 초거대 공기분리 장치와 천연가스 액화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전력 생산 시설을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테슬라의 산업용 초대형 배터리 메가팩입니다. 문서상으로 무려 12개의 메가팩이 정밀 배치되어 24메가와트, 48메가와트시 규모로 독립적인 자체 전력 허브를 구성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 지구 중력과 달 중력을 동시에 이겨내며 근직선 할로 궤도를 진입하기 위해 스타쉽은 발사 전 지구 저궤도에서 무려 10회 이상의 연료 보급선과 도킹하여 우주에서 극저온 연료를 완벽하게 충전하는 고난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극저온 액체 연료의 증발을 막고 계측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배터리 제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시너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테슬라의 그리드 기술이 스페이스X의 국방 및 우주 인프라를 지탱하는 완벽한 수직 기어라가 연방정부 공인하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단계가 아닌 국가 권력이 법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나사 OIG 보고서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2026년 나사는 아예 아르테미스 캠페인 아키텍처를 전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스타쉽을 지구 저궤도 테스트 미션에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오리온 우주선과 도킹, 생명 유지 시스템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완벽하게 검증한 뒤 매년 최소 1회 이상 달 표면에 무조건 착륙시키는 연례 정기 미션 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 정부의 싱크탱크와 군부 엘리트들은 이미 스페이스X의 독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테슬라의 공급망 제조 역량이 결합된 시너지를 기하급수적 변화의 핵심 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주도하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프로이노베이션 정책을 통해서 환경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일로 단축하며 레드테이프를 완전히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최첨단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일론 머스크의 하드웨어 제조 공정에 직접 융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국가 권력이 돈을 쏟아붓고 제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필연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자산의 양극화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깔아놓은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 위에 미리 탑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투자 기회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메가팩과 스페이스X의 스타쉽 랩터 엔진, 그리고 극저온 연료 스토리지 인프라를 미국 영토 내에서 완벽하게 독점 가동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우주 환경과 고전력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특수 소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문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 에너지부와 국방공급망은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은 니켈 기반 초합금 및 고급 3D 프린팅 전자부품의 국내 제조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통합 거대 인프라에 이 핵심 안보 소재를 독점 공급하며 수조 원대의 국가안보 테크벨트의 직속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미국 히든 파트너 기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이름과 구체적인 리포트는 회사의 시총이 너무 작아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면 수급이 꼬이고 연방정부의 전략문자 수출 통제 및 기술안보 라이선스 이슈로 이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클릭하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이죠. 신청해 주시면 평일 기준 하루 안에 종목명과 리포트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성장 추입, 기회는 오직 행동하는 소수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